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김덕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요. 옷이에요, 옷. 아가들 옷, 아이들 옷. 보통 유아복이라고 통칭을 하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40년 이상 된 이러한 유아 브랜드. 대충 감 오시나요? 어떤 기업일 것 같습니까? 바로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가방. 플레임은 아가방 앤 컴퍼니입니다. 이 기업은 40년이 넘도록 수많은 다른 브랜드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글로벌 기업들과도 또 우리 국내에서 또 싸우고 있죠.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자, 오늘 이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겸 아가방앤컴퍼니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저를 오늘 도와줄 우리 박주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아가방을 봤었어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아가방은 어떤 기업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 아가방앤컴퍼니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아 전문 기업으로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유아 의류는 물론 용품까지 출산과 육아에 관한 모든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40년 넘게 소비자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40년을 가진 유아동복의 이 리딩 기업. 우리 이사님 또 이제 나오셨으니까 이사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사님도 그 글로벌 기업이나 여러 기업에서 많이 근무하셨었죠? 네, 제 경력은 글로벌 기업 외국 투자법인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고 국내 유통회사, 굴지의 유통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네. 그런 이제 경력을 가지신 우리 이사님 이제 아가방에 오셨는데 아가방이라 얘기해도 되겠죠? 네, 뭐 공식 명칭은 아가방앤컴퍼니지만 뭐 아가방으로 하도록 하시죠. 뭐. 그게 더 친근해서 좀 아가방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아가방에 오셔갖고 회사 보시니까 어땠어요? 하실 일이 더 많다고 느끼셨나요? 아가방에 오니까 정말 이 아가방의 소비자들, 엄마들의 마음 이런 게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일 많아요. 네. 이제 회사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업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 기자, 그렇죠? 애기 울음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이 심화가 되면서 시장 자체도 이제 뭐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유아용품 업계 위기감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0.98명을 기록을 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의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합계 출산율 같은 경우 살펴봤더니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가니까 0.98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에 유아용품 업체들 저출산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좀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뭐 과거 카시트, 유모차 등 특정 품목에서 인지도를 자랑했던 그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제품 라인업을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서 유아용품 브랜드로 전환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이러니한 것은 출산율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유아용품 시장 규모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유아용품 시장 규모가 1조 2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2배가량 증가를 했고요. 올해 유아용품 시장은 이제 4조 원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뭐 골드키즈라는 신조어처럼 자녀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더 늘리면서 유아용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님께서 지금 현장에 있으시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그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일단 육아 아이템이 좀 단순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육아 아이템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어떤 정보라던가 서로 교류가 많아지면서 육아용품을 3개 쓸 거를 한 10개 정도 좀 이렇게 약간 아이템이 늘어난 게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채널이 엄청 다각화됐어요. 그전에는 마트나 백화점, 직영점 이 정도의 어떤 오프라인 매장에서 좀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온라인 채널 그리고 또 직구 이런 여러 가지 채널로 인해서 시장이 다양화되고 다각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제 아가방 입장에서는 보면은 시장 자체가 응애 우리 아기들을 수는 줄어들고 한 아이가 있어도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은 현재 시장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현재 보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우리 국내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가방이 40년 동안 이렇게 버티고 끌고 왔는데 그 다른 이 기업들도 있고 전체적인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업계 산업계 현황은 어때요? 일단은 저희가 지금 이 업계뿐만 아니라 저성장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업계들이 경쟁을 하는 거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버티는 힘, 이 어려운 시기를 좀 버티는 규모의 경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아가방 컴퍼니는 조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 인지도라는 그런 힘이 주는 그런 그런 힘 때문에 저희가 좀 이 시장에서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이제 상품 다각화 그리고 이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우리 박주영 기자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할 텐데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아가방이라는 국내 브랜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주변에 또 이제 수많은 이제 또 우리 국내 브랜드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글로벌 또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공략하는 왜냐면 엄마들이 이제는 해외 직구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 이런 시장 전체적인 캐파는 일단은 커지고 있는 게 확실한 거고,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국내와 해외 쪽을 나눠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침투에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그 국내 이제 차지하고 있는 포지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건가요? 국내 기업들이? 아니면은 어떻게 해외 쪽으로 좀 이렇게 잠식을 당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네. 저희가 국내 기업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저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국내 기업이 좀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것은 네. 해외 진출에 관한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네네. 왜냐하면 메이드 인 코리아에 관한 것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어떤 그 안전에 대한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높아요. 네. 네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와 어떤 안전 그리고 신뢰 그리고 이 오래된 역사 이런 거를 가지고 해외 진출을 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한국 기업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아가방 컴퍼니를 깊숙이 들어가기 전에 이제 전반적인 겉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어요. 우리 박주원 기자가 이 아가방 컴퍼니가 이러한 시장을 어떻게 공략해 나가고 있는지를 리포트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걸 보시고 또 하나하나 좀 뜯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 1인당 0.98명. 세계 최저이자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초로 0명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출산율이 줄면서 유아 아동복업계는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상황. 수년째 매출 부진이라는 늪에서 허덕이는 겁니다. 국내 대표 유아복업체인 아가방이 실적 반등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상품 다각화는 물론 채널 다각화, 해외 시장 진출 등 큰 틀에서 변화를 시도 중입니다. 여기에 자사 생산품은 물론 공식 수입 제품까지 안전성을 꼼꼼히 따져 믿고 쓸 수 있는 회사 이미지 구축에 한창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급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고 KS 검사, 안정성 검사, 그리고 수입되는 제품도 외국에서 하는 기준하고 우리나라 기준하고 다르거든요. 저희는 뭐 이렇게 구명조끼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두께를 좀 더 이렇게 한다거나 두껍게 한다거나 해서 그거를 꼭 통과를 시키죠.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서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 사업도 강화했습니다. 온라인 사업부를 신설하는가 하면 자사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SNS 채널 통합 관리를 통해 고객 잡기에 나선 겁니다. 아울러 국내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 베트남 등 해외 매장을 늘리고 올해부터는 현지화 전략 구축에 돌입했습니다. 현재는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등에 대해서 저희 한국에 대한 밸류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저희 아가방 그리고 특히 이런 어린이 제품에 대한 한국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쪽 저희 바이어와도 그쪽 현지화를 할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현지화 전략이 좀 더 구체화되면 내년 후년에는 더 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출산, 유해물질 파동, 스파 브랜드의 맹공이라는 삼중고에 맞닥뜨린 유아동업계.
사업 축소나 단순 컨셉 전환 대신 다변화와 고객 마음 공략으로 활로 개척에 나선 아가방앤컴퍼니가 실적 반등을 통해 국내 대표 토종 유아용품 브랜드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센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유아용품의 이제 트렌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예전에는 이랬다라고 한다면 뭐 요즘은 이렇다. 아니면 엄마들이 이런 제품만은 좀 꾸준히 찾더라. 뭐 유아용품 시장의 전체적인 트렌드가 어떻습니까? 네, 이제 엄마들이 소비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제품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자기 아이들한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가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소비자들의 리뷰, 그리고 엄마들이 제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제품에 대한 상품에 대한 리뷰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도 되고 있는 게 이제 중소업체들이 무책임하게 상품을 과장 광고를 해서 리뷰를 억지로 쌓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가방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리뷰에 대한 강제성이나 그런 광고성 리뷰보다는 진심에서 엄마들이 써보고 진짜 좋은 리뷰를 지금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어떤 이제 오가닉한 어떤 그 컨텐츠들이 계속 이 엄마들이 구매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의 강화, 그죠? 네. 그러니까 엄마들의 입소문이 애기들 옷이니까, 그죠? 애기들 용품이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아닌가, 네, 네, 그렇죠? 네. 어렸을 때 저 보면 네. 아가방 가게가 있었어요. 네, 가게 샵이. 있죠. 네, 네, 네. 지금은요? 지금 어떤 길거리에 가두점이 다 지방마다 있고요. 서울에서도 주요 큰 마트라도 대형 마트 그리고 백화점 다 진출해 있습니다. 네. 사실 아가방 우리 이거 화면 보고 계시는 이제 저희 어머니 또래 되시는 분들은 우리 애들한테 아가방 옷 한번 입어보려고 어렸을 때 네. 되게 비쌌어요. 어렸을 때 고급 브랜드였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되게 질 좋고 예, 되게 좋은 옷이었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 아가방 이제 사업 부분을 하나하나씩 좀 이제 봤으면 좋겠는데요. 주력 사업들은 어떤 거? 저는 옷 말씀을 드렸는데 또 어떤 거 있을까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가방은 옷뿐만 아니라 그 출산과 육아에 관한 모든 용품, 모든 것을 관여하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사업부 저희가 이제 아가방이라 그러면 아가방 옷도 있지만 네. 아가방에서 나오는 네. 수유용품, 아가방에서 나오는 화장품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사업부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정확히 하면 이제 어떤 그 토탈 브랜드라고 네. 봐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이제 그 매출 부분에 가장 크게 많이 차지하는 것은 의류 부분이겠죠?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 네네. 그 전체 얼마 정도 되죠? 70% 이상이 의류에서 지금 네. 그 아이들 그렇습니다. 옷도 이렇게 브랜드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아가방에서는 지금 현재 마트 하이퍼마켓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가방, 디어베이비 이렇게 두 가지 패션 브랜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저희가 포지셔닝을 높게 해서 네. 백화점에서는 에뚜아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아가방인지 모를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디어베이비나 에뚜아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아가방이다라고는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브랜드 자체로는 그래도 인지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팔고 이게 또 해외로 나갈 때도 이름이 같나요?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나가나요? 같은 이름으로 같은 나가고 이름으로? 있습니다. 네네네. 아, 그렇군요. 아까 우리 이사님하고 이제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을 때 화장품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유아 화장품 예, 부분들. 예. 그러니까 아이들 화장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바로 네. 바를 수 있는 거. 저희가 출산과 동시에 저희가 이제 아가방이라고 하면 옷도 생각하지만 아기가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렇게 속삭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것까지 모든 용품이 다 있거든요. 예, 욕조도 있고 아기를 네. 하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화장품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저희가 이 퓨토라는 화장품이 있는데 예.
저희가 10년이 됐어요. 10년? 네. 이번 이제 아가방이 40년이 됐고 올해가 이제 퓨토를 런칭한 지 10년이 퓨토가 예, 퓨토. 어떤 거냐 하면은 그 프레스코, 이태리 프레스코 우리 벽화에 보면은 애기 천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이태리 말로 퓨토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퓨토가 런칭된 지 10년이 됐고 저희가 뭐 화장품은 다 아시겠지만 화장품 마케팅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네. 저희가 10년 동안 그렇게 크게 마케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변에 좀 깔려가지고 아가방을 단골로 다니는 손님들은 이 퓨토에 대한 사랑을 아직 10년 동안 계속 유지해주고 계십니다. 한 번 쓰신 고객들은 계속 사용을 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 피부가 연하니까, 그죠? 네, 그리고 저희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퓨토는 저희가 자연 허브수라 그래서 자연에서 얻은 5가지의 어떤 성분을 가지고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그 특허 성분을 위해서 아기의 피부를 진정시키는 효과 그리고 조금 안전한 그런 그 성분만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좀 사랑을 받아왔고 예. 올 하반기에 리뉴얼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성분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요즘 엄마들한테 맞는 그 10년 전의 엄마랑 그렇죠. 또 10년 후의 엄마가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예. 요즘 엄마들의 좀 감성에 맞는 그런 패키지로 해서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제 아가방에서는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그 출산, 육아와 관련된 기타 그 용품들도 많이 또 만들고 있죠. 네네. 그것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저희 아가방에서는 이제 아기가 누워 있을 때, 네. 누워 있을 때는 또 이제 그 바닥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뭐 매트, 아기 범퍼 침대 이런 것도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아기가 좀 크게 되면 외출을 해야 되니까 네. 아기띠, 네 외출할 때 또 필요한 거. 그리고 또 뭐 너무 카테고리가 많아서 많죠. 다 말씀드릴 수도 없는데 뭐 수유용품, 안전한 수유용품, 뭐 여러 가지로 뭐 외출용품, 수유용품 그리고 발효용품 전부 다 카테고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확인을 하셨겠지만 이제 아가방은 이제 토탈 육아 브랜드로서 이제 발돋움하고 있고 이제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방송 전에 잠깐 보니까 그동안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렸어요. 보니 실적 부분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예요. 경쟁도 심해지고 여러 부분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타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매출이 쫙 나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이사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전략들이 현재 준비가 돼 있을까요? 기존의 유통에서는 이제 큰 성장을 좀 보기가 어렵다고 저희는 좀 판단을 했고요. 기존의 뭐 하이퍼마켓이나 백화점에서는 유지나 아주 한 뭐 10% 내외의 어떤 그런 좀 이렇게 평평한 성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지금 어떤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소비자들하고의 신뢰를 구축으로 한 그런 이제 화장품 사업과 그리고 해외에 대한 그 수출 그리고 해외 현지화 전략 이런 것들로서 저희가 이번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해외 얘기는 조금만 했다고 하고요. 박 기자가 이제 나중에 아기를 낳는다 그래도 이 온라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어떤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뷰 네, 그런 거에 네.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볼 것 같죠. 네, 아무래도 지금도 네. 무언가를 구매할 때 대부분 이제 나와 같은 소비자들이 사용해봤을 때 판단이 어떤가, 평가가 어떻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바라보기 때문에 온라인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때문인지 아가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뭐 온라인 전담 부서를 또 설립하기도 하고 온라인 쪽에도 힘을 싣는 듯한 분위기더라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저희가 온라인 부서가 설립되온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되었고요. 그다음 이제 외부에서 온라인 전문가들을 많이 모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에는 어떤 오프라인이나 하이퍼마켓, 백화점에 그 적합한 상품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은 온라인 구매자들이 찾는 그런 상품을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맞는 상품은 일단 가격 경쟁이 좀 심하고 그리고
가성비가 좀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디자인적인 면에서 감성적인 면, 그리고 또 저희가 절대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안전과 신뢰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 중소업체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파괴력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지금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안전과 신뢰 부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국내와 외국의 이제 그 안전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이제 수입을 해서 또 국내화를 시키기 위해서 까다로운 그 안전 과정을 상당히 거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우리나라에서 하는 KS 안전검사는 다른 유수의 어떤 유럽이나 선진국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까다롭고 저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S 검사를 맡았다고 하면 외국에 수출을 하기에도 저희가 이제 좀 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생기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글로벌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2014년이었어요. 랑시 그룹이죠. 중국 패션 기업. 랑시 그룹의 우리 이 기업이 아가방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M&A가 된 거죠. 예, 거기에 이제 인수가 된 건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언뜻 생각하기에 국내 시장보다는 사실 중국에 대한 시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는 이제 소황자라 그래서 한 아이한테 이제 투자하는 그런 부모들의 그런 절대 금액도 엄청나고요. 그러면 이 중국 시장을 더 잘 뚫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상상도 해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그래도 이제 중국이 기업이다 보니 중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회사보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 마켓에 대한 어떤 정보, 네트워킹을 이용한 어떤 인프라 구축이 다른 회사보다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쪽에서 직접 듣는, 그러니까 중국 회사를 통해서 직접 듣는 어떤 정보로 인하여 정보 덕분에 어떤 현지화 전략에 좀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 중국엔 좀 구체적으로 좀 부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그래도 중국에 30여 개 매장을 벌써 30여 개? 벌써 런칭을 했고요. 네. 오픈을 해서 지금 아가방 이름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 중국도 네네. 온라인 쪽을 강화해서 판매가 하는 건가요? 아직은 브랜드 인지도적인 면에서 투자적인 저희가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 위주로 지금 런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중국의 거대 그런 상거래 업체 같은데 이제 런칭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시장 공략이 수월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보통 거기부터 뚫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샵 같은 경우는 대도시 위주로 이렇게 네, 네. 거점 도시로 이렇게 네, 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알리기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네. 이제 그 중국도 이제 입소문이 중요한 거 입소문이 아니겠습니까? 좀 나요. 엄마들의 입소문이 엄청나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네. 거기서부터 이제 구전으로 네. 하는 그런 마켓 전략을 일단 오프라인부터 대도시 거점 도시부터 시작을 하여서 네, 온라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 가도 이제 아가방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니요, 이제 국내 이제 애기들 데리고 이제 사업 때문에 가시고 이런 분들도 이제 국내 메이커 보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도 그럼 너무 자랑스럽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 말고 다른 나라 쪽은 어떻습니까? 뭐 한참 요즘 일본은 우리나라가 너무 시끄럽고요. 또 이제 다른 쪽에 뭐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현황들 어떻습니까? 저희가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쪽에 바이어가 있고요. 네, 그쪽에서도 아가방, 그러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수요가 있어서 그쪽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이제 가격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상품이 좀 그래도 우리나라 상품 조금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고급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고급화 전략으로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파트너와 마케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아직은 고급 브랜드라서 좀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건가요? 아직은 이미지는 좋은데 네. 저희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좀 더 지속적인 투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아가방 앤 컴퍼니 이제 시간을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비전,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상품력을 바탕으로 채널 다각화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으로 앞으로 과거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 40년, 400년 될 수 있는 기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가방 앤 컴퍼니의 김은겸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주영 기자도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아가방이라는 회사를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되고, 잠깐 잊었었지만은 이제는 글로벌 기업으로 커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부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이사님 얘기할 때 가장 마지막 멘트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의 마음으로 제품을 만든다. 그게 바로 메드 인 코리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